자, 용도에 따라서 앵커링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앵커링 원리를 알면 아주 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성취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성취 경험을 했을 때 뿌듯함, 자신감, 뭔가 막 의욕, 막 좋은 어떤 긍정적인 이런 정서들, 이걸 더 자주 느끼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성취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릴 때 떠올리는 건 회상이죠. 이 회상을 신체 특정 부분에 앵커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죠. 내가 그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때 손을 계속 비비는 거예요. 자, 이 손 비비는 거와 지금 내 회상하는 거가 두 개가 뭐 되나요? 연결되죠. 이걸 우리는 짝짓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융합, 짝짓기, 연결. 그러면 원래 이 손등 비비는 거와 내 과거의 성취 경험을 회상하는 것은 별개예요. 전혀 관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생생하게 회상할 때마다 이걸 계속 만지는 거예요.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 나면 나중에 이 회상이 필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그냥 손등만 만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적 차원이 아니에요. 무의식에서 과거에 그 성취했을 때의 뿌듯함, 당당함, 자신감, 높은 자존감, 뭔가 막 의욕이 넘치는 그런 상태를 무의식에서 만들어버려요. 내가 성공했을 때 가슴을 쫙 펴고 좋은 경험했을 때 이렇게 걷는 경험을 했다면 나는 이 가슴을 펴고 열고 걷는 그 행동만 하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그 정서를 불러와요. 아, 우리의 이 행동이나 신체적인 부분에도 모든 뭘 걸 수 있다? 앵커를 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과거의 성취 경험을 다시 불러내오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했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앵커라고 하는데 앵커인데 이 앵커가 발화되는 것. 발화돼서 과거의 그 성취 경험했을 때와 똑같은 당당함을 느끼는 현재 상태를 만드는 요거에 의해서 요게 나왔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스위치라고 한다. 방아쇠, 스위치. 자, 보세요. 우리가 실내에 들어와서 이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뭘 켜야 되나요?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죠. 네. 저 스위치가 없다면 이 선을 하나하나 연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공사를 매일 하고 우리는 이 조명을 써야 되죠. 그런데 다행히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하게 스위치만 눌리면 온, 오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특정한 내 상태, 대부분 긍정적인 좋은 어떤 상태를 좀 더 오래 지속시키거나 반복시키려면 특정한 앵커가 필요하다. 스위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한 과거의 성취 경험을 신체 특정 부위에 스위치를 만드는 것을 뭐냐면 자원 앵커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쉽죠? 쉬운데 굉장히 강력한 제가 지금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할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교육했을 때 전에 한 몇 년 전에 교육받았던 교육생 한 명이 이 앵커링을 이제 수업을 했는데 한 날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저 박사님,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앵커를 다 걸었습니다. 여기에는 뭘 걸고 여기에는 뭘 걸고 다 걸었는데 거의 완전 사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로 정의하자면 초점이거든. 초점을 어디로 보내는가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앵커잖아요. 그럼 이 앵커를 내 몸 구석구석에 걸었다면 내가 오늘은 좀 자신감을 느끼고 싶다면 이걸 만지는 거예요.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면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그럼 따뜻함과 자신감 또는 당당한 모든 좋은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신체 부위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걸어 놓으면 나중에 그걸 찾고 싶을 때는
스위치만 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 우울해지려고 한다. 과거에 아주 쾌활하고 막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게 만약에 코라면 조금 우울해지려면 코만 만지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 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신체 특정 부위에 스위치를 만들어서 조건 반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자원 앵커예요. 과거에 긍정적인 성취 경험, 그러한 정서들을 현재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앵커. 이것이 자원 앵커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앵커는 다 이 자원 앵커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앵커링 공부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막 자꾸 외우려고 하면 복잡해요. 아, 그러면 선수들이 뭔가 잘 됐을 때 싹 하고 고함을 지르는 주먹을 쥐어서 만약에 고함을 질렀다. 기합을 넣었다. 한다면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했다면 나중에 이것만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가 불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원 앵커링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앵커의 성질 중에 긍정적 앵커와 부정적 앵커가 있다 했죠. 긍정적 앵커를 더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나는 내 삶이 긍정적인 결과, 성취하는 삶에 더 가까이 가게 되죠. 만약에 부정적인 앵커를 더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나는 내 자신의 자원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좁혀진 경계에 갇혀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세상의 자원들과 연결도 짓지를 못하는 상태. 결국 그 부정적 앵커에 의해서 부정적 삶의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앵커는 그냥 자원 앵커 하나만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누적 앵커가 나오죠. 누적 앵커. 예. 자, 내 과거의 성취 경험 중에 특별한 어떤 정서를 일으키는 자신감, 뭔가 도전적인 어떤 의욕이 넘치는 그런 상태를 불러오기 위한 과거의 특정 그 기억을 회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쓰다듬는 걸 만약에 했다. 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누적. 쌓아간다. 퇴적시킨다. 저축하고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성취 경험했던 여러 경험들을 이 한 곳에다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1학년 때 경험, 3학년 때 경험, 5학년 때 경험, 또는 이거 경험과 약간 성질이 다른 칭찬받았던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다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면 나중에 요거 하나에 강력한 앵커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하나만 딱 만져버리면 과거의 모든 긍정적인 경험들이 한참의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나오는 거죠. 그걸 누적 앵커라고 합니다. 누적 앵커링. 그럼 자원 앵커링과 누적 앵커링은 결국은 뭔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뭐가 다른가요? 차이가. 한 곳에 여러 가지 성취 경험들을 계속 쌓았다. 누적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자원 앵커링이지만 이건 한 곳에 많은 걸 쌓았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스위치를 켜면 이 조명보다 훨씬 더 밝은 조명이 확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쉽죠. 붕괴 앵커링은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 앵커예요, 그건. 이 부정적 앵커를 약화시키거나 없애는데 이 붕괴 앵커링을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보세요. 아주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미지근해지죠.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현재 정서가 올라오려고 할 때 내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을 회상하거나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예측을 함으로 해서 이 부정적인 정서가 발화되는 것을 약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훈련 방법이 바로 붕괴 앵커링이에요. 이해가 좀 쉽게 되나요? 예.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이걸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초점이 가가지고 계속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그때 분비되는 이런 화학 물질이나 그때 발화됐던 신경회로가 더 굵게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문제의 수렁에 깊이 빠져버리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많이 범하고 있죠. 그것이 더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그 상태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건 심리적 걸림돌을 만들게 되죠. 이럴 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정서가 올라오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올라왔다면 그때 빠르게 초점을 어디로 보내라. 과거에 좋았던 부분들 또는 현재에 더 나은 부분들 또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초점을 빠르게 바꾼다면 지금 현재의 부정적인 거와 과거나 현재의 미래의 이 긍정적인 것이 뭐 된다? 서로 섞이거나 섞이는 과정에서 기존의 그 부정적인 정서가 약화되거나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의 붕괴라는 뜻은 뭐냐면 뭐를 붕괴시키라는 겁니까? 부정적 정서가 올라오는 그 패턴을 붕괴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앵커링이 아주 쉽지 않나요? 예.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연쇄 앵커링이라고 나오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도레미. 그만. 네. 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안 좋은 일이 예를 들어서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것이 현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것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 순서를 잘 보세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것이 이런 게 있네. 그래서 결국 나는 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해줬어. 자, 이걸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 다음에 뭐였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 이런 일이 생겼어. 네. 어쩔 수 없는 일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네. 이게 뭐 그 미래를 생각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앵커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고 나면 다음에 뭐죠? 여기에 앵커를 낮게 각자 앵커를 건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죠? 네. 안 좋은 일 인정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것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보고 결론은 나는 더 좋아졌어. 자, 운동선수가 경기에 졌어. 그래서 기분이 울적해. 그럼 경기에 져면 기분이 좀 안 좋잖아.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번 경기에서 나는 최소한 이러한 교훈을 얻었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 깨우쳤어. 나는 이제 더 강한 선수가 될 거야. 그렇다면 이게 순서대로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차피 이게 스위치거든요. 네. 1번을 누르면 바로 이게 나와요. 네. 과정을 이해하는 거니까.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우리 뇌는 처음에 학습할 때는 전부 다 이 절차적으로 기억을 시켜요.
근데 우리 뇌는 너무 많은 용량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하나요? 자동화시켜요, 우리 뇌는. 자동화시키게 되면 중간에 과정들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이거 지금 내가 옮기는데 일일이 처음에 할 때는 저걸 잡을 때는 어떤 각도로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겠죠. 근데 그게 수십만 번, 수백만 번 하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 들고 옮기는 거예요. 이걸 여기로 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이거 원래 마시려면 독이 있는지 검사도 해봐야 되고 이거 내가 마실 수 있는 거 다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생략하고 내가 지금 마시고 싶으니까 들고 마시고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뭐 하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안 하죠. 네. 그러면 이 연쇄 앵커링은 안 좋은 일, 부정적인 게 나타났을 때 이 상태에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거든. 이게 초점을 오랫동안 맞추게 되면 나는 이러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게 대부분 우리의 심리적 병인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계별로 당연히 부정이에요. 부정에 가까워요. 근데 중간 정도 왔어요. 이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긍정의 결과를 나왔다고 반복시켜버리면 나중에 이 스위치를 눌리는 순간 여기가 불이 들어와 버려요. 이걸 생략해버린다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무슨 앵커링이라고 하냐면 연쇄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세요. 앵커링의 종류가 우리는 시각적, 청각적, 신체 감각적인 감각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었고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 근데 실제 이제 내용으로 들어와 보니까 자원 앵커링이 있고 누적 앵커링이 있고 분기 앵커링이 있고 연쇄 앵커링이 있다. 기법은 아주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요 원리를 내가 이해를 한다면 단순히 요 기법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의 핵심적인 코드를 이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요? 라고 말을 던지는 순간 이미 과거에 그 행복했던 대로 초점이 딱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 여기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원 앵커링이라는 것은 과거의 긍정적인 성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 와서 현재의 내 상태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그런데 그걸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곳에다가 여러 가지 앵커를 계속 쌓아간다면 그게 누적 앵커링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어떤 정서가 일어난다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좋은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섞어버리면 그게 붕괴 앵커링이 되는 것이고 이걸 순차적으로 현재 부정에서 앵커를 순서대로 걸면 나중에 도미노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도미노 아시죠? 네. 여기를 탁 치면 순간적으로 샥 돌아서 끝부분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법적인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높지만 이 짧은 작은 어떤 부분에서 뭘 볼 수 있느냐면 결국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사고나 정서나 언어,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건 형성된 것들이구나. 그렇다면 이 원리로 우리는 새로운 앵커를 만들 수만 있다면 새로운 조건 형성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코드를 잡지 않나요? 그럼 이게 이제 상담과 코칭에서 이 앵커링이라는 기법을 활용한다면 사실 이거 가지고 책을 한 권 써도 방대하게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어떤 그런 현상들, 모든 원리들 다 가지고 와서 하위적인 부분을 쭉 달면 엄청난 분량이 나오겠죠. 오늘 앵커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